세포 분열 왜 해야 되냐? 봐라. 우리 생각을 좀 해봐. 어떤 세포가 요렇게 있어. 그러면 이 세포가 가로가 4cm. 뭐야? 이렇게 조그만데? 다시 이렇게 커다란 세포가 있어. 얘가 정육면체인데 가로가 4cm야. 그러면 니네 한번 산수 한번 물어보자. 얘 부피 얼마냐? 5 미터? 킬로그램? 표면적은 얼마냐? 어머. 나 이과 애들한테 물어볼까요? 얘 얼마냐? 96이냐? 96? 왜 그런지는 초등학교 5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세요. 96일 거야. 됐죠? 그럼 얘를 똑같이 4cm인데 얘를 쪼갰어. 이렇게 쪼갰어. 뭐 이거 다 쪼갤 거냐고? 당연하지. 이렇게 다 쪼갰어. 그러면 가로가 몇 cm짜리가 돼요? 1cm짜리가 되죠? 맞아? 이거 부피는 얼마예요? 64세제곱cm 똑같죠? 이거는 맞니? 표면적 얼마 되니? 헐, 몇 개예요? 놀라운 놈들. 몇 개예요? 64개예요? 근데 요거 하나의 건널비가 얼마예요? 요거 표면적이 6이니까 384제곱cm죠. 맞니? 뭘 구할 거냐면 이걸 나눌 거야. 부피분의 표면적 값을 구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같지 않죠. 여기가 위에 게 안 같으니까. 얘는 부피분의 표면적 하면 얼마 나와요? 6 나와요. 얘는 부피분의 표면적 하면 얼마 나와요? 1.5가 나와요. 맞니? 요거는 얘는 요만한 부피를 유지하려면 이 부피에 대해서 6배만큼의 물질 이동 통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얘가 살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이만하면 자기 부피에 대해서 1.5배밖에 안 되는 거지. 물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봐봐. 얘가 요렇게 하나짜리가 있어. 요거는 부피분의 표면적이 얼마 나올 거냐면 얘는 6 나올 거라고요. 맞니? 맞니? 틀리니? 맞죠? 부피분의 표면적이 얘는 6 나와. 근데 얘가 자라서 이렇게 커진 거야. 커졌더니 부피분의 표면적 값이 1.5로 줄었어. 맞아? 그러면 물질을 원활히 받고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냐? 니네 그 뭐야? 교과서에서 이런 거 봤을걸? 그 한천 들어봤어요? 한천? 한천이 뭐야? 한천? 막 걸러주는 거 막, 그죠? 양갱 만들 때 쓰고 막 이런 거잖아요. 묵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묵같이 생긴 걸 요렇게 놔뒀어. 요만한 걸 놔두고 얘를 붉은 잉크가 담긴 이거 이름 뭐예요? 이거 이름 뭐예요? 뭐예요? 네, 비커. 붉은 잉크가 담긴 비커에다가 얘를 쏙 넣었더니 One minute later 1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 얘가 전부 다 빨갛게 됐어. 이렇게 스며들었다고. 맞아? 근데 얘를 덩어리를 이따만한 거를 더 큰 걸 여기다가 풍덩 담그면 1분이 지나도 다 빨개지는 게 아니라 어디만 겉에만 살짝 빨개진다고. 속에까지 안 빨개진다고. 이해되니? 즉 표면적이 넓어야 물질이 들락날락 하는데 원활하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얘가 덩치가 커지면 이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표면적 확보에 유리하니까. 이해돼?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분열을 해야 된다고. 그럼 세포 분열 왜 해야 된다고요?
이제 뭐 물질 교환의 유리 요게 맞는 얘기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되냐 하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 비율을 어떻게 하려고? 증가시키려고 내지는 충분히 확보하려고 그래서 분열한다 이런 뜻이야. 코끼리하고 쥐하고 누가 커? 그래, 코끼리가 크겠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코끼리가 더 큰 이유가 세포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며. 세포 수가 많아서 그런 거라며. 그죠? 이 앞에 있는 여학생하고 나하고 보면 내가 등치가 더 크잖아요. 내가 왜 더 커요? 세포 수가 많으니까. 내가 왜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세포 수가 많으니까. 킬로그램당 한 1조개 정도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니네도 그래요. 니네도 그래요. 뭐 남학생들 보통 요즘 남학생들 말라가지고 한 60조개 정도 될 거고요. 그죠? 60조개 정도 될 거고 여학생들은 80조개 정도 될 거고요. 아닌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안티를 막 생산하고 있어요. 대량 생산. 어쨌든 한 킬로그램당 1조개 정도 있다. 그럼 다이어트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세포수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주로 어떤 세포를 줄이기 원하는 거야? 지방세포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12월 달에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당분간 안 하기로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자,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세포 분열을 하면 2개 되잖아. 그럼 내 친구가 하나 생기는 거지. 단세포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래서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다. 다세포 생물은 자라는 거 뭐라고 불러? 생장. 되겠어? 나 살찌는 거 뭐라고 불러? 생장. 되겠죠? 자, 세포 주기 들어가요. 세포 주기를 보면, 주기라는 게 반복되어지는 거잖아. 정확하게는 세포 분열 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 주기는 어떻게 돼?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인데요. 요걸 이제 보통은 이제 요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막대기를 그려서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요렇게 한다고. 그럼 요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간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요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준비기고 나머지가 분열기란 말이야. 그런데 잘 보면 관찰해 보니까 지금 이제 모양상으로는 준비기가 짧고 분열기가 길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준비기가 한 12배 이상 길고 분열기가 더 짧더라고. 그래서 얘가 왜 긴가 봤더니 시간 길이로 나타내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시간 길이로 나타내 봤더니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가 다 간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가 뭐뭐 있는 거야? 전, 중, 후, 말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간기를 보니까 간기도 다시 몇 개로 나눠져? 간기도 요렇게 3개로 나눠져서 그래서 처음에 앞부분을 뭐라고 부르고 여기를 G1기, S기, G2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G1기하고 G2기 일단 전체적으로 간기가 준비기인데 우리가 분열기는 다른 말로 M기라고 기호를 나타내서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G1기는 S기를 준비해주고 G2기는 M기를 준비한다. 이게 이제 큰 틀인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어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이 G가 뭐의 약자냐 하면 이게 원래는 간기가 이제 분열기와 분열기의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간격이라는 의미의 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얘가 자라는 거야, 세포가.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 자라는 시기가 이 G라서 뭐의 약자로 보고 있냐면 그로우의 약자로 보는 게 더 옳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자라는 시기, 자란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세포 생장기. 되겠니? 여기도 뭐라고 불러? 그럼 G2기도 세포 생장기. 세포가 자라려면 효소 등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단백질 합성이 G1기랑 G2기에 똑같이 일어나. 되겠냐? 별거 없어. 선생님, 그럼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요, 차이점도. 그래서 G1기에는 보세요. 쟤 깨워줘. 네, 깨워줘. 밤잠 자고 있다, 쟤 지금. 큰일 났다. 쉬는 시간 지나고 나면 가끔 밤잠 자는 애들이 있어요. 푹
잠들어가지고 막 꿈꾸고요. 막 아,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하도 그렇게 잘 꿈을 꿔갖고 어쨌든 얘가 봐라. 우리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있다가 간기고 분열기를 지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다.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체세포 분열은 요 핵이 똑같은 핵을 두 개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똑같은 핵 두 개로 만들 때 보니까 요 나머지 핵은 두 개로 됐는데 나머지 양분을 둘로 나눠야 되잖아. 맞아? 그럼 양분을 둘로 나누면 요렇게 되겠네. 조그매지겠네.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에 요 양분 세포질에 가운데가 핵이고 여기 세포질이니까 세포질에 미토콘드리아가 만약에 100개 있었으면 분열이 막 끝나고 나면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씩 되겠어? 50개씩 될 거 아니냐. 이해되냐? 근데 요대로 또 분열해? 아니고 얘가 좀 자라야지. 이렇게 자라서 얘랑 똑같은 크기가 된 다음에 다시 분열한다고요. 되겠니? 그럼 얘가 자랄 때 세포 내에 있는 작은 기관들을 숫자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맞아? 그게 언제라고? G원기라고. 세포 소기관의 수를 다시 늘려주는 거. 되겠니? 그 다음에 G2기는 원래 특징이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중심체 복제되는 걸 물어본 문제가 있어요. 중심체 복제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G2기에 일어난다고. 중심체 복제가 G2기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다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웬만한 참고서 문제집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작년 모의고사 사설에서 나왔는지 어쨌든 한번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여기다 써준 거야. 이해되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G1기랑 G2기는 똑같은데 세포 생장기 단백질은 똑같은데 G1기는 세포 소기관 증가시키고 얘는 중심체 복제하는 게 있다. 그 다음이 바로 분열해야 되니까 중심체 복제를 G2기 한다. 그럼 선생님 S기는 무슨 식입니까? S기는 또 내가 쓸 줄은 아는데 영어로 못 읽어서 이건데요. 읽어주세요. 신테시스요? 몰라요. 그거래요. 합성하는 시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때가 뭐 하는 거야? DNA를 복제하는 시기. 되겠죠? 됐다. 그래서 G1S, G2M이야. 이걸 시간 길이에 따라서 원 그래프로 나타내 봤더니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지냐 하면 지우개 하나가 없어져 갖고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하면 요렇게 원 그래프를 그려서 G1기가 이만큼, S기가 이만큼, G2기가 이만큼. 그럼 여긴 뭐가 되겠어? M기.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들어있겠죠. 되겠니? 세포 여기서 하나가 출발했어. 그럼 여기 몇 개가 돼야 돼? M기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몇 개가 나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야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DNA하고 뭐 얘기도 했고, 봐봐.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을 해. 세포가 분열을 하면 하나가 G1S, G2M 되면 두 개가 되고, 한 바퀴 더 돌면 네 개가 되고, 한 바퀴 더 돌면 8개가 되고, 한 바퀴 더 돌면 16개가 되고, 한 바퀴 더 돌면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8192, 16384, 32,768, 65,536, 141,072, 261,2144, 524,288, 104만 8,596. 이 늘어나잖아요. 언제까지 늘어날 거냐고요. 계속 늘어나. 계속 그냥 죽어라고 계속 늘어나. 계속 늘어나다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요 페이지에 아래쪽에 재미난 그림이 하나 나와요. 요 그림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봐봐. G1기 세포 생장 G1 그 다음에 잘라서 S 맞죠? 잘라서 G2 그 다음에 M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 요게 이제 M기 이렇게 돼 있다고. 맞냐?
그런데 G원기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0페이지에 여기 뭐라고 나와요? G원기의 앞부분에 뭐가 있어? 세포가 계속 분열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여기를 어려운 말로 검문지점이라고 불러요. 검문지점. 2개, 4개, 8개, 16개, 32, 64, 128, 256, 512, 1028, 2000 되다가 어느 정도 개수가 되면 딱 멈춰. 잠깐만. 몇 개냐? 네, 4096.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니네는 이제부터 니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해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개수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멈춰서 자기의 기능을 갖추도록 내보내는데 기능을 갖춘 시기를 G제로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 전까지는 기능이 없는 거지? 계속 숫자만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해되냐? G제로기를 기능을 갖춘다라고 해서 무슨 세포? 분화세포라고 불러요. 돼요? 기능을 갖추게 된다고. 그래서 기능을 갖춰서 또 살다가 지가 만약에 또 살다 부족해지면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지. 어디로? G원기로 다시 또 돌아와. 또 돌아. 개수 또 늘리고 됐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되겠니?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41페이지 보세요. 세포의 분화.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데 G제로기 보세요.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서 세포 주기가 정지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는 G제로기 상태로 그냥 멈춰 있어. 끝이야. 그러니까 G제로기로 나와서 내 몸에 신경을 딱 잃었어. 근데 하나가 끊어져. 다시 분열해 안 해? 안 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뭐 이런 뭐 연예인 중에도 있지만 어쨌든 허리에서 이렇게 하반신 내려가는 길다란 1m짜리 신경이 있어요. 이 척추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연결되는 거. 물론 난 1m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신경이 끊어지면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피부세포처럼 또 재생된다면 좀 아팠다가 다쳤으니까 아팠다가 그게 다시 회복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고장나면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그거 치료하는 게 뭐 줄기세포니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세포를 다시 심어주는 거. 한 번 회복돼, 한 번 상하면 다시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완성된 후 여기 써 있죠. 신경세포, 근육세포는 완성된 후 G제로기 상태로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되겠니? 분열하지 않는다. 피부골수세포는 피부세포나 골수세포는 계속 분열해요. 계속 만들어줘. 사람 피부세포가 지금도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그죠? 몸무게 가벼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막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 공기 중에 피부세포가 겁내 많아. 여기서 막 떨어져. 6개월 정도 되면 피부가 다 새 걸로 바뀌어요. 다 떨어져서. 그럼 내가 몸무게 가벼워져야 되는데 날아다니고 니네가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내 것도 마시고 친구 것도 마시고 겁내 더러워. 여기 있는 먼지들이 분필가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필가루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사람 피부세포와 상당 부분 곰팡이 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먼지들이. 그거 지금 먹고 있어요. 방독면을 끼고 오든가.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분화된 세포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암세포. 암세포 뭐가 고장났어? 분화돼야 되잖아. 분화돼야 되는데 분화가 되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야. 그럼 분화가 되게 하는 기능도 유전자에 들어있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분화돼야 되는 걸 잊어버렸어. 그럼 계속 뭐만 해, 얘는? 분열만 계속하죠. 이해되냐? 그런 세포를 뭐라고 부른다? 암세포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좀 나왔어.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분열의 차이점. 정상세포는 분열 촉진하는 물질이 있을 때만 분열하는데 암세포는 아무 때나 분열한다.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층만 이루는데 얘는 여러 층을 이루니까 덩어리가 된다. 그 다음에 정상세포는 접촉저해라는 게 일어나요. 접촉저해가 뭐냐면 상처가 이렇게 나서 세포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잖아. 세포 분열에서 늘어나다가 여기 옆에 딱 닿으면, 여기에 딱 닿으면 그럼 이제 그만 분열해요. 이게 접촉저해야. 아, 다 왔군. 이렇게 멈춘다고. 근데 암세포는 이렇게 가서 옆에 딱 닿으면 어떻게 돼요? 닿았네? 어쩌라고? 이렇게 또 들어간다, 이렇게. 이게 암세포인 거죠.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암세포 말고 종양이라는 거라고 우리가 배우죠. 사실은 이렇게 숫자가 막 늘어나고 분열 주기가 고장난 애를 종양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종양 종류에 두 종류가 있다고.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눠요. 악성 종양이 암인데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분하는 건 둘 다 이렇게 혹처럼 나와. 그래서 둘 다 잘라. 일단 자르면 돼. 그런데 양성 종양은 자르면 그만이고 이 자리에만 있지만 암은 악성 종양은 그렇지 전이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딴 데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전이가 되냐 안 되냐가 양성 종양이냐 악성 종양이냐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다. 이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암세포 전이하는 것 좀 잠깐 보자. 암세포 전이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한 자식이에요. 뭐니? 정말 대단한 자식이에요. 암세포가 여기 생겼어요. 암이 좀 생겼어. 우리 몸에 암 생기면 사실은 우리 몸에서 뭐 자연 살해세포나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가서 너 죽어. 너 고장났어. 그러니까 얘를 쿡 찔러. 그럼 얘가 푹 죽어. 지가 알아서. 이게 정상적인 거야. 사람 몸에 원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인데 암세포가 생겨서 이게 사람이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하면 얘가 그냥 증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막 자라. 암세포가 점점 자라서 세포 분열해서 막 늘어난다? 근데 어느 정도 늘어나면 얘도 세포니까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가 이건 내 거 정상 혈관이야. 내 정상 혈관에다가 지가 빨대를 하나 꽂아요. 이렇게. 그래서 양분을 쭉쭉쭉 빨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빨대를 꽂기 전까지는 지가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자라니까 잘 못 자랐는데 여기다 혈관을 만들어서 신생 혈관을 만들어 꽂아버리면 양분을 쭉쭉 빨아대니까 얘가 갑자기 급속도로 커지게 되죠. 이해되니? 근데 급속도로 커져. 선생님 이제 대학원 때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제 하시던 연구를 대학원생들이 돕는데요. 이제 선생님, 교수님이 하시던 일이 그 연구가 뭐냐면 요 혈관 안 생기게 하는 거. 되게 좋은 연구죠. 얘가 혈관을 못 만들게 하면 얘 이만하고 그대로 있어요. 더 못 자라죠. 그것도 이 혈관으로 뭐 해요? 지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혈관으로 자기 암세포를 다시 들여보내서 얘가 우리 몸에 혈관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위치에 가서 딱 자리 잡으면 암이 또 생기는 거지. 이게 전이죠. 일반적으로 근처에 가서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더 멀리 갈 수도 있다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아주 나쁜 새끼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딱 막아버리면 이걸 안 생기게 해버리면 아주 좋을 텐데요. 그죠? 아직 개발이 덜 된 모양이에요.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걸 보니까. 자, 암의 치료. 암 치료 어떻게 하냐요? 일단 외과적 수술 잘라요. 그죠? 두 번째 방사선 치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이걸 이제 잘라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나머지 또 암세포가 얼만큼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퍼낸다고 해도 주변에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방사선을 이만큼을 쪼여요. 그러면 암세포 몇 개 있는 거 남아있는 것도 죽이는 게 되겠지만 정상세포가 많이 손상을 입죠. 그죠? 그래서 암 치료하면 이제 그 환자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근데 또 항암제, 그 다음 이제 항암은 요법인데 항암제를 투여를 해요. 약을 집어넣어요. 그럼 그 약이 누구를 죽이냐 하면 암세포가 분열이 활발하니까 분열이 활발한 세포를 죽여요. 그 암세포가 죽겠죠. 근데 또 누구도 죽어. 내 몸에서 분열이 활발한 이런 모낭 조직, 그러니까 머리털 이런 거 나는 조직, 이런 데가 같이 분열이 활발하다 보니까 얘도 같이 공격받는 거야. 그래서 머리털 빠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전자 치료라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유전자를 아예 바꿔 정상 유전자를 넣어줘. 왜? 암세포가 유전자가 잘못된 애니까 치료용 유전자를 넣어주는 방법이 좋은데 아직 개발 중. 더 개발해야 돼요. 알겠죠? 니네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개발해서 순우리말로 제목을 붙여야겠지. 그지? 뭐라고 제목 붙이라고? 이것들이 알려줬잖아. 요렇게 제목 붙여주라고. 순우리말로. 사마띠.